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조선업 지원과 북미 대화 추진 등을 카드로 돌발 상황 없이 화기애애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또 오늘 국민의힘 새 당대표의 강경 반탄 재선에 장동혁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야 상황에도 이목이 집중됩니다. 정치인사이트 서가번 홍석준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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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회담 말씀부터 좀 나눠봐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두 분 다 보셨나요? 네, 거의 다 봤습니다. 3시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원래 1시, 워싱턴 시간으로는 낮 12시요. 예.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였는데 조금 이제 늦춰져서 1시 반부터 앞부분에 이제 오픈된 오벌 오피스에서 했던 이른바 이제 소인수회담. 그게 한 50분 정도 진행이 됐고. 시간이 길어졌죠. 그게. 그리고 장소를 이제 옮겨서 캐비닛 룸인가 그리고 옮겨서 이제 거기서 한 점심 식사를 겸해서 80분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화기애애했고 허심탄회했다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실의 이제 자평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 중에서 요 얘기가 이제 많이 이제 거론이 되더라고요. 남북 문제, 이거 상당히 우리로서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제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자신은 이제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옆에서 이제 돕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이 좀 많이 거론이 됐던 것 같고, 그밖에 뭐 조선업, 동맹현대화, 관세, 통상 문제 뭐 다양하게 첫 만남이니까 뭐 일단 뭐 다양한 주제들은 다 이제 건드린 것 같은데 오늘 전체적인 총평은 어떻게 좀? 예,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예. 사실 뭐 저도 3시까지 더 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좀 마음을 졸였죠. 정상회담 3시간 전에 갑자기 트럼프의 SNS에 글쎄요. 사실 폭탄을 하나 터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뭐 우리 국민들 사실 다 섬뜩했을 건데 회담 직전에 실제로 또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상회담에 이 공식 방문 준비하는 참모들 입장에서 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또 그 전에 사실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일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바로 갔다거나 또 전례 없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또 워싱턴으로 날아갔단 말이죠. 그럼 그것만 해도 사실 이게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심상치 않다. 네. 다들 이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했는데 갑자기 3시간 전에 이게 국내 문제를 에 대해서 이 폭탄을 던져버리니까 네. 사실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내용 특검 수사와 관련된 거죠. 진행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진행 과정에서 심지어는 국내 문제에 관련돼서는 오해였다. 몇 번이나 거의 세 번, 네 번 정도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다 오해였다, 오해가 풀렸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예. 아까 말씀 주셨듯이 한반도 평화 문제, 김정은의 만남, 특히 에이펙 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발언까지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고, 다시 동맹 현대화 문제, 동맹의 문제도 그 측면에서 보면은 재확인을 다시 한 번 더 굳건한 동맹으로서의 그 관계들을 재확인하는 계획이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 관세라든지 이 산업 문제 였는데 관세 문제는 오늘 아까 좀 전에 안보실장의 발표를 봐도 그렇고, 예. 크게 실무적으로도 좀 이제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지,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고, 결국은, 미국의 산업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또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한국에서 얼마나 우리 좋은 물건들을 또는 이 좋은 방산 이 제품들을 사갈 것이냐, 사가야 된다, 뭐 이렇게 강조하고 했었던 것처럼 특히나 조선업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이 산업을 분명하게 선박은 한국으로 우리가 사겠지만은 우리 미국에 와서 우리 조선업을 한국이 재건해 주라. 이런 얘기들을 듣고 확인하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매 타임마다
적절하게 실질적으로 리드를 했죠. 예. 주제도 또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분위기를 그렇게 끌고 가면서 네.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하게 또 확인할 것들은 분명하게 확인받고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안심할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겠죠. 여러 이제 그 의미들을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가장 한 가지만 성과를 꼽으라 그러면 어떤 걸 결국은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저 트럼프 정말 이 불규칙 바운드 어디로 네. 튈지 모르는 그 트럼프를 네. 상대로 해서 안정감 있게 이 대화를 진행했고 예. 관계를 믿는다. 그다음에 아주 뛰어난 정상간에, 지도자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했는데 그 과정들이 아까 말씀 주셨듯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특히나 피스메이커가 돼주라. 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들을 잘 해결해 주셨다. 우리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한국을 상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에서 유일한 해결자는 대통령이시다. 예. 그래서 피스메이커 해주시면 저는 당사자로서의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해서 서포트를 잘 하겠다. 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것은 상당히 트럼프로서는 프라우드 했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정상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 그리고 노련함, 그 다음에 여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바탕에는 준비를 잘 해갔다. 특히나 이제 일본을 경유해서 간 것은 예. 신의 한 수였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상 간의 신뢰를 쌓은 잘된 성과 있는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홍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한 7분 쓸까요? 네. 저는 이재명 정권의 어떤 무능으로 인한 역대 경제 외교의 대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 회담을 얻은 것이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미에 이재명 대통령 칭찬해 준 거 그 한마디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지금 잃은 게 추가적으로 퍼준 게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그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3,500불을 펀드를 조성하고 1,000억 불에 대한 어떤 에너지를 더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기업들이 또 추가적으로 1,500억 불을 더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회담 결과 좀 애매했던 부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이야기 달랐던 부분이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네. 우리가 투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미국에서는 펀드 조성이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우리는 재투자에 있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수익은 미국의 부채를 갚는데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해석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농작물에 대한 어떤 문제도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김영권 정책실장이 소고기와 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농작물에 대해서 역사적인 개방을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한국에서 이 무역 재협상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디까지 지금 농작물이 개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회담 결과는 우리에게 굉장히 지금 불리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방위비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택 기지에 대해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그 기지에 대해서 이제 임차가 아니라 소유권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영토를 내어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으니까 조약상 안 되게 돼 있죠. 이거를 이제 제리트로 삼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응했고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지금 현재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부분만 해도 그렇고 그리고 외교에 있어서는 형식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처음부터 비행기에서 내릴 때부터 해서 홀대 또 백악관이 나올 때도 지금 의전을 대응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양국 간에 이런 어떤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엔 통상적으로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공동성명조차도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3시간 전에 트럼프가 트루셜 소셜에 대해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네. 그 퍼지, 즉 숙청과 레볼루션이 일어났다. 한국과는 비즈니스 하기 않겠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발칵 뒤집혔는데 이 문제가 결국은 숙청이라는 게 교회 압수수색이라든지 목사들의 압수수색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제 임명되고 통제된 특검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 미친 잭스미스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뼈가 있는 농담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특검의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지금 우려하고 있다는 반대적인 그런 어떤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회담 시간 내내 긴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신경을 많이 좀 썼는데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듣기 좋은 아부를 통해서 그걸 극복을 했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심성상 그렇게 좀 아부를 좀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외교 정상에서 필요한데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지금 얻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어떤 좋은 일자리, 대기업에 의한 좋은 일자리가 전부 다 지금 현재 미국으로 가고 이것이 지금 현재 정시에서도 반영돼 가지고 가장 직접적인 부분인 조선 부분이라든지 에너지 부분에 이런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 게 현재의 어떤 평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한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 오해 불식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프로토콜 문제는 이번에는 저 국빈 방문이나 뭐 오피셜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실무 방문이거든요. 저도 대통령을 모시고 미국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의전비서관으로서 참여했는데 블레어 하우스 국민의힘에서 블레어 하우스를 영빈관이죠. 사용하지 않았다. 그거는 지금 매년 8월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8월에는 휴관을 한다는 거예요. 왜? 보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그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절차들이 의전 절차들이 각각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실제로 지금 마지막 끝나고 그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는데 사실 오벌 오피스에서 생중계했던 기자들 그 간담회 질문 받고 하는 것들이 마지막에 첫 정상회담 하기 전에 했던 이 오벌 오피스 했던 이 절차들은 사실 마지막에 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지금 바뀐 겁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그 라운드 테이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절차들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고 이번 그 정상회담 자체가 실무적이어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세심한 배려까지 있었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지금까지 드러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된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특히 비공개 오찬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지금 뭐 강유정 대변인에 의해서 뭐 듣기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될 때 특히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언급된 게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아까 위성락 안보실장이 설명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오늘 첫 만남이니까 첫 단추를 라운드 테이블에서 많이들 그 실무론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더 많이 좀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국내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재선 의원이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사실 뭐 불과 2달 여전에 대선 후보로 나와서 41.15% 얻었던 후보인데 꺾었습니다. 그래서 반탄 후보이기도 하고 또 강성 우파 성향으로 이렇게 불리는 장동혁 후보 선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상했던 일입니까? 저는 끝까지 그래도 치열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근소하게 한 2,300표 프로테리지하지만 0.54% 정도 장동혁 후보가 이겼습니다. 굉장히 좀 예상 외에 어떻게 보면 좀 예상외의 어떤 결과를 장동혁 후보가 이겼는데 결국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직전 대선 후보로서 상당히 좀 초반에는 뭐 쉽게 낙성하지 않았나 이런 어떤 분위기였는데 많은 어떤 당원들이 이번에 좀 새롭게 당을 좀 일신해야 된다. 이미 분위기를 일신해야 된다. 이런 어떤 측면하고 특히 지금 이재명 정권이 3대 특검을 앞세워서 당을 해체하려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원들, 지지자들이 좀 더 강하게 싸워야 된다.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장동혁 후보를 좀 당선시키는데 뭐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판에는 결선 투표에 가서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 후보를 이제 안아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의미를 통해서 사실은 한동훈 후보 진영의 지지자들, 안철수 후보라든지 조경태 후보 등의 어떤 지지표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그쪽보다는 오히려 반대적으로 장동혁 후보에게 좀 강성 지지층이 좀 더 몰리지 않았나 그렇게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동혁 후보가 본인이 과연 전당대회 때 이야기했던 탄핵에 찬성했던 특히 당론을 위배했던 이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뭐 출당까지 검토할 정도 어떤 그런 강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들이 과연 그대로 지켜질지 그리고 그런 어떤 과정에서 어떤 당내 어떤 갈등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텐데 확실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이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망치겠어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당이 강한 대안 세력이 돼야 된다. 강한 야당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좀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당을 새롭게 개혁 혁신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측면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당내 갈등 가능성 조금 언급하셨는데 분당 가능성까지는 저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제도적으로 분당이 굉장히 좀 조직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데 어렵고 특히 지금 개혁신당도 그렇지만 한국 정치 구조에서 3당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기 때문에 징계라든지 당내 어떤 갈등 상황은 있을지 몰라도 분당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분당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소연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전당대회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그 중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성적인 이 그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번에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결국 아주 강력한 우파 당원들 특히나 극우를 중심으로 한 뭐 전환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날뛰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그대로 반영된 그런 그 결과다. 사실 저도 홍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선 투표 전까지는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딱 결선 투표 이제 1차 투표 끝나고 결선 투표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 그 한동훈 후보를 그 껴안고 또 한동훈 후보가 뭐 이 야합이지만은 이 차악을 선택하겠다라는 이런 표현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번에 결과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이 그 장동혁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과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사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했죠. 이번에 이 결과를 만들어낸 게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잠깐 이 당선자 소감을 들었습니다만은 첫 마디가 당원들에게 고맙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파 시민들에게 고맙다 얘기했거든요. 분명하게 그다음에 찬탄 세력들을 분명하게 갈라쳤지 않습니까? 결국은 일각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결국은 이 분당의 과정으로 분당의 이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결국 한동훈 세력과 또 뭐 안철수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세불 양립이라는 게 확인됐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토론 과정에서 전환길과 한동훈 누구를 공천할 것이냐. 여기에 김문수는 한동훈 하겠다. 장동혁은 이 전환길을 하겠다. 이 과정에서 이 승패가 갈렸다고 봅니다만은 결국 이런 것들이 이 하늘 아래에서 민주당과는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은 타도의 세력이라고도 하지만은 한동훈 세력은 같이 할 수 없는 세력이다. 이게 지금
이 그 장동혁 그 대표를 네, 밀었던 알겠습니다. 당원들의 생각이고 그 지도부의 생각들 아니겠냐. 알겠습니다. 좀 걱정스럽습니다. 끝으로- 야당이 잘 서야 글쎄요. 네. 결국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우려스럽죠. 끝으로 짧게 좀 30초씩만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순방 끝나고 미국 방문 끝나고 돌아오면 뭐 여야 대표들하고 대화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화가 될 것인지 그리고 여야 간의 대화는 정청래 대표는 내란 공조 세력과는 동조 세력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해놓은 상태인데 이재명 어떻게 대통령 미국 전망하십니까? 간 비행기에서 네.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당과는 대화하겠다. 야당 대표가 아니고 이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의 한 축인 야당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대화를 그다음에 한다. 새로운 지도부와 대화를 하겠다. 그래서 야당은 또 이제 집권당은 집권당으로서의 논리가 있겠지만은 예. 대통령으로서는 분명한 그런 자세로 국가를 운영하겠다. 이런 그걸 분명히 국민들에게도 밝혔지 않습니까? 홍 의원님 어떻게 좀 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단순한 립 서비스인지 정말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인지는 결국은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검 어떤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판가름이 난다. 네. 특검을 통해서 야당을 죽이기를 하는데 그냥 밥만 먹으라 오라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응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